중국이 한국에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항공편을 통해 중국에 가려면 72시간 내 2개의 지정 의료관에서 한 차례씩 검사를 받고 2차 검사의 경우 항공기 탑승 전 36시간 내 검사를 진행한 뒤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HS 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한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유명 게임 회사가 제작한 모바일 게임에서 한복 캐릭터를 추가했고, 이를 본 중국 이용자들은 한복은 조선족 의상이다, 조선족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한복은 중국 것이다 라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본 한국인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되자 해당 게임을 만든 중국 회사도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 라며 중국인 이용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거센 항의가 계속되자 중국 게임사는 한복 아이템을 삭제하고 환불 조치를 내렸고, 그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5일 아예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한국에서 중국을 모욕하는 급진적인 여론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버렸다,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언론과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라며 한국의 전통 의상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 블로그 게시물을 회사 공지문에 덧붙이며 끝까지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서해에서는 중국 어선이 하루에 334척까지 출현해 집단 침범을 일삼는가 하면 해양 개체수 조절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꽃게를 싹쓸이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이는 사진이 바로 중국 군용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침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과학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최소 4,000회 이상 침범했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횟수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295회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중국은 20차례 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는데 그중 딱 한 번만 한국 측에 비행 정보를 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진입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진입 직전 통보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5년 전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물론이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 넘나드는 중국군 전투기까지 바짝 긴장할 만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4개의 섬, 제주도, 흑산도, 백령도, 그리고 울릉도가 불침 항모로 변신 중이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한국 해병대는 우리나라에는 불패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는 세 척의 불침 항공모함이 있다. 1번 함은 독도이고 2번 함은 제주도, 그리고 3번 함은 서해 최북단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무기로 무장하고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귀심 잡는 해병이 승선하고 있는 백령도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의 거리가 불과 187km 밖에 되지 않는 백령도에 오래전부터 민간 군 겸용 공항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국토부 투심의가 심의한 결과 백령공항은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솔개 간척지 24만 4천 제곱미터 땅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1.2km, 여기에 여객터미널까지 갖춘 민간 군 겸용 공항으로 짓게 되고, 총 사업비는 1,740억 원, 경제성 평가 지수인 비용 대비 편익도 2.19를 기록했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은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백령공항은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령도 주민들까지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그동안 백령도 공항 추진에 계속해서 불발된 것이 외국 특정 세력이 스파이 활동을 통해 막으려 했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의견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백령도 군 공항이 중국에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국토부 투심의는 바로 이틀 전 심의를 통과시켰고,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국토부가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군사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던 국방부도 백령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설득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백령도의 장군수는 여객선으로 편도 4시간이나 걸리는 원거리 항로와 높은 여객선 결항률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백령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
백령공항은 군 작전 능력 제고와 국토 균형 개발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의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흑산도 공항도 중국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건립 예정인 흑산공항은 총 사업비 1833억 원 규모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남도지사 시절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소형 공항을 조성하는 이 사업을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바로 흑산도가 중국이 보유한 함대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유일한 자존심이죠. 중국 북경 함대의 길목에 놓여있는 섬이기 때문입니다. 흑산도 주민들도 강력하게 공항 건설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주도 해군기지와 제2공항까지 완성되게 되면 한반도 서부라인 전체를 백령도, 흑산도 그리고 제주도가 완벽하게 호위하는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섬이 불침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은 서쪽만이 아닙니다. 동쪽에서도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에 상당한 위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독도 주변 지역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 공군은 대구국제공항이나 강릉공항에서 전투기가 발진해야만 했습니다. 독도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 뿐만 아니라 독도와 아주 가까운 오키섬에서 항공자위대 전투기 발진이 가능한 일본에 비해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울릉공항 건설 사업 총 사업비를 최종 확보하면서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 발주를 이미 시작했고 총 6,633억 원을 투입해 1,200m급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울릉도 성인봉 정상에 동해 전체를 볼 수 있는 장거리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대한민국 공군은 중령을 부대장으로 한 835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 덕분에 한국은 독도로 날아오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기를 조기에 발견해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레이더 기지에 이어 공항까지 갖추게 되면 한국의 국방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강릉이나 대구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너무나도 긴 거리 탓에 이들이 독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F5와 같은 경량 전투기나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T-50 고등훈련기는 탑재할 수 있는 연료의 양이 적어 독도 영공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 즉시 돌아와야 추락을 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독도에서 수행하려면 매번 F-15K나 KF-16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를 이륙시켜야 하는데 1년 365일 작전을 수행하려면 너무나도 큰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하죠. 하지만 울릉도에 공항이 생겨 독도와 주변 지역 방어용으로 활용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불침 항모로 거듭나게 됩니다. 해군 항공부대인 6여단도 이 울릉도 공항에서 P-3C를 이륙시켜 동해에 출몰하는 일본 잠수함을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의 것이라 외치며 최근 60조 원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부은 일본이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2021년 한국 국방 예산의 52조 9,174억 원보다 무려 8조 원이나 더 지출했는데 아시아 패권을 잡기는커녕 6천억 원짜리 울릉도 공항과 최근 한국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한국형 항공모함 때문에 상당한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 프로젝트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부산대학교 재료연구소 등 총 7개의 기관이 참여해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코팅제를 적용시켜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을 가능케 만들 계획입니다. 긴 활주로가 필요한 항공모함의 경우 일반적으로 6만 톤급에서 최대 9만 톤급까지 크기가 커지는데 이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에 착수한 항공모함은 고작 3만 톤, 고열을 견디는 신소재 개발을 통해 미국, 러시아 등 군사 최강국들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 그 초반부에 이런 말을 들었었죠. 한국의 맥주 수출을 금지한다면 아마 한국인들은 발광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일본 맥주 없인 살아갈 수 없다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일명 맥주자 다케다 츠네야스입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의 예측을 코드숨 치듯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죠. 오히려 일본인들이 한국의 음식이 없으면 발광하기 직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국 음식을 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주간 문춘에서 2019년에 독자들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밥 반찬에 대해 조사하고 탑 10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반찬 10개 중 한국 반찬이 3개나 있었고 심지어 순위까지 높았거든요. 10위 오징어젓, 3위 김치인데 김치는 단무지, 우메보시를 제치고 일본에서 당당히 절임류 1위로 올라선 지 오래됐죠.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명란젓입니다. 이런 결과에 한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동조선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었는데요. 특히 1위를 차지한 명란젓은 일본의 대중반찬으로 유명하지만 대부분 알다시피 엄연한 한국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개항한 후 일본과 교역을 시작했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명태잡이 사업을 독점했고 조선 노동자들에게는 명태의 창자와 알 등 부산물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조선 노동자들은 그 알로 젓갈을 담가 먹었는데 부산 초량시장에서 이를 맛본 한 일본 상인이 명란젓을 일본으로 가져가 멘타이코라는 이름으로 판매했죠. 우리의 음식 명란젓은 이렇게 아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밥 반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본의 김치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88 올림픽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매운 음식 붐과 함께 김치는 일반화되었고 슈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죠. 또 1990년대엔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에 대한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죠. 2011년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이 일본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비 요리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김치찌개가 1위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본 우익방송사로 잘 알려진 채널 사쿠라 제작진은 결과에 의심을 품었고 직접 거리 설문에 나섰는데요. 일본 시부야에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200명에게 설문했죠. 그 결과 한국 요리 김치가 좋다라며 이번에도 역시 김치찌개의 압승이었습니다. 채널 사쿠라의 진행자들은 후지TV 방송 내용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려다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곤 코리아타운 외에도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일본인이 많다니 정말 의외라며 날조는 아니니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애써 담담한 척을 했죠. 김치찌개가 일본 여성의 냄비 요리에서 1위를 차지하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농림중앙금고가 도쿄 인근의 초중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학교 급식 메뉴를 조사해봤는데 이번엔 탑3로 김치볶음밥이 올라왔습니다. 1위는 카레, 2위는 튀김빵인데요. 이 메뉴들은 오래전부터 일본 학교 급식의 공식 메뉴였지만 3위에는 이전까지 랭킹 밖이었던 김치볶음밥이 오른 겁니다. 당시 이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메뉴로 채택되고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미각이 학교 급식에서도 인기 메뉴를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했죠. 그리고 김치는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식량신문은 2018년 1년간의 포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절임 제품의 판매액 순위를 발표했고 그 결과 전국 순위에서 도카이고쿠 우마 김치가 11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판매액은 4억 7,079만 엔으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 정도인데다가 상위 20위 중 김치 상품은 15개로 2017년보다 3종이나 늘었죠. 이런 현상에 대해 전 일본 스케모노 협동조합연합회의 후지카와 겐시로 전무이사는 김치는 그대로도 먹지만 다른 스케모노에 비해 김치 돼지고기 볶음,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한국 음식 사랑은 결국 상권으로까지 영향이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라주쿠, 신주쿠 등 도쿄의 유명 상권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올해 4월과 5월에는 일일 매출이 이전의 10%에 불과한 곳도 많았습니다. 하반기쯤엔 정부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면서 매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곳이 대다수죠.
그런데 시노쿠보는 과거 유명 상권과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시노쿠보 일일 유동인구를 12만 명이던 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회복한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한류의 힘 덕분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가요, 음식, 미용 산업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이 잇따라 방문하면서 코로나19나 한일 관계 악화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죠. 실제로 시노쿠보를 찾은 한 일본인은 이곳에서 치즈 핫도그, 호떡 등을 먹으며 거리를 걸으면 마치 서울 홍대 입구, 명동 등에 온 느낌을 받는다면서 코로나19로 한국 여행이 어려운데 이곳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겐 거리를 걸으면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흔한 일인 반면 일본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에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뚱카롱, 소떡 등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음식들은 바로바로 시노쿠보에 소개되고 있죠. 이를 판매하는 음식점 앞에는 일본 젊은 층이 몰려 주말 저녁에는 웨이팅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면 시노쿠보와 달리 폐점하는 매장만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1980년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다케노코족, 어두운 분위기의 고스 패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그대로 따라하는 코스프레 등의 성지로 불린 하라주쿠입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역 방문객의 70%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관광객 발길이 끊겨 대부분의 가게가 고사 직전이라며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겨울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그나마 한국 브랜드와 관련된 매장은 나은 측에 속하는 편이죠. 아모레퍼시픽 일본 지사 관계자는 고토 트래블 이후 한류에 관심 많은 일본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라인프렌즈 측 역시 방탄소년단과의 캐릭터 협업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70%까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라인프렌즈 매장을 방문한 한 고등학생은 하라주쿠는 이제 새로운 유행을 선도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반면 시노쿠보는 한국적인 것들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는 장소라서 좀 더 끌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분명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게 세련된 유행에 속했었는데 말이죠. 2020년인 현재는 상황이 역전돼 고등학생이 말한 듯이 한국적인 게 더 세련됐다는 것처럼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본 포털 라쿠텐 조사를 보면 한국은 5년 연속 10대 여성들이 패션을 참고하는 국가 1위를 지키며 Z세대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민간 교류가 수개월째 감소했지만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지금 한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한국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비즈니스에 따르면 소셜 네이티브 세대이자 Z세대로 불리는 10대들 사이에서 한국 교복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중 고교 교복은 주름진 스커트에 재킷의 조합이거나 세일러복이 일반적으로 과거 우리나라 1970에서 80년대 교복과 유사한 모습인데다 색상조차 갈색이나 남색처럼 어두칙칙하죠. 그에 반해 한국 교복은 타이트한 스커트나 주름이 큰 치마, 베스트로 옷맵시가 좋고 일본 교복보다 색이 화려한 느낌이기에 10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학생들의 인기로 수요가 생기자 한국 교복 대여점이 일본 도쿄 시노쿠보의 문을 열기에 이르렀는데요. 대여점을 찾은 일본 학생들은 한국 교복을 입고 한국 유행어인 인생샷을 찍으며 한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 맥주자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지 않나요? 누가 누구에게 발광하는지 말이죠. 물론 어느 한쪽의 것이 우수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서로가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창의적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맥주자를 포함한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산다, 일본에게 발광한다처럼 남을 깎아내리며 입을 함부로 놀렸고 그 결과 강력한 입국 규제로 인해 하라주쿠의 상인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시노쿠보에는 지금도 한국의 유행을 즐기는 이들로 시끌벅적하죠.
현재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한류를 통해 일본에서 또 어떤 한국의 문화가 유행할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에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